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세대주야.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꾸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네.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데 내 밑에 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15살짜리, 16살짜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가장들. 그래서 그 동생들 데리고 같이 산다. 그러면 35이 안 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인정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라. 즉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 가지고 따지고 사는 거는 세대주 이름으로 사는 게 대원칙. 나머지 이거를 피하려면 다 결혼해서 쪼개져 나가든지 나이를 잔뜩 먹어가지고 35 이상 노인네가 되든지 그것저것 현찮으면 갈라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인이 나갑니다. 나가는 이혼 아니고 이거 이혼한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세금 몇 푼 낸다. 나가서 별도 세대 구성하는데 혼자만 있으면은 합산하니까 의미가 없고 그 작은 딸을 데리고 나가. 그래서 엄마는 작은 딸하고 있고 아빠는 큰아들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양도세는 해주는데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따 양도세 공부하려고. 양도세 때는 이게 된다니까. 이게 취득은 엄격하게 주민등록만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취득세 감면에서 그 생애취초의 개념, 그 다음에 세대의 개념,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그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째 질문은. 요것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원래 국회 본의를 4월 말일 통과하면서 주택만, 주택법상 주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 하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 다가구, 빌라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즉 건축물 내장을 딱 발급받았을 때 거기에 주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요번에 나왔던 4.1 대책 4월 말일까지 국회 통과할 때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본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그렇게 해석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행정안전위원회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기재부에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쪽의 양도세 감면층에서는 본회의 통과하면서 정부에 입법을 넘기면서 시행령을 만들어라. 시행령을 만들 때 오피스텔도 추가해줘라. 그런 부대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5일날인가 7일날인가 해가지고 그때 오피스텔을 추가를 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도 해주겠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이 없어요. 아직.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것만 나왔지 지방세 특례 제한 시행령 이게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법 통과된 내용에는 오피스텔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법률로 볼 때 지방세 즉 취득세와 관련된 것은 오피스텔 안 됩니다. 따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추가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추가 입법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감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도록 시행령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취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법에 있는 취득의 개념은 상속이나 증여 또 신축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
요번 지특법에 들어가 있는 요번 취득세 감면은 매매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 즉 유상취득만 인정한다. 그래서 유상거래일 경우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취득을 한다든지 신축하면서 취득이다 이래가지고 취득세 깎아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 게 다세대 다가구 이런 소형 신축업자들이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집을 지어서 땅을 파고 집을 지어서 신축 등기를 내잖아요. 보존 등기가 됐든 뭐가 됐든 신축. 그 신축 등기를 내면서 자기 거가 되거든. 취득을 한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이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낼 때 나의 조건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내가 다른 생애취초 이런 조건 다 맞으니 세금 취득세 한 푼도 안 내겠다. 면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살 때 해주는 거예요. 돈 주고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한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지은 집을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업자가 땅 사가지고 신축업자가 토지가 자기 땅이 됐던 남의 땅이 됐던 가지고 있던 데에다 집을 지으면서 신축 등기를 낸다. 그러면 신축 취득입니다. 돈 들여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상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지은 것 자체는 취득세 감면이 여기서는 안 이루어지고 이런 집을 누가 수분양자가 와가지고 나는 저거 빌라 한 채 주셔. 통으로 사든. 이래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생애 최초 1세대더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해준다. 이거는 안 해요.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까지 깎아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거래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요. 같이 한번 교재 보세요.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저희 집에서 남편과 아이, 시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에 같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남편, 애들, 직계 비속, 시동생 부부 가족의 개념이 포함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 시동생까지 다 하나의 1세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그래서 이 1세대가 시동생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서 이름으로 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동서가 사놓은 집 때문에 나는 생애취초 주택 구입 혜택을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세대주와 세대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표에 동서는 뭐로 올라가 있냐면 동거인이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거인이로. 그래서 동거인이로 올라가 있는 동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는 배제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끝나요. 거기에 쓸데없이 뭐 형제, 자매, 뭐 배우자의 뭐 직계 존비속의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민등록에 올라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 사람만 가지고 생애취초 1주택 따지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애취초 1주택은 내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집사람, 애들, 어른은 뭐 상관없으니까 60세 이상만 됐으면 가지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배우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생애취초 따지면 돼요. 문제는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도 보면 결혼 안 한 분들이 좀 꽤 많은데 결혼 안 한 분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쭉 하시면서 세금을 좀 안 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째 뭘 따져봐야죠? 내가 35이 넘었나 안 넘었나 봐야죠. 내가 35이 넘었는데도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 전에 주민등록 분가시키면 돼. 취득 전에. 잔금 청산하기 전에. 계약을 다음에 해도 돼요. 양도는 안 그래. 양도는 지금 와서 주민등록을 빼고 자시고 해 소용이 없어요. 4월 1일 기준으로 다 그때 끝나버린 거야. 그러나 취득만큼은 지금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이 넘었으면 나오는 것만이고 그건 아주 심플한 거고 35이 안 됐다.
그러면 나와서 내가 가족을 데리고 있는 세대주가 돼야 돼. 그럼 내가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있는 세대주의 첫 번째 방법은 시집장가 가는 것밖에 없더라.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동생들을 부양하더라. 뭐 이런 논리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6번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뭐 그 세법에서 얘기하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그래서 세대별 주민등록부는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이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6조의 그 2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하고 세대주 밑줄 그으세요. 배우자 밑줄 그으세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만 따지면 돼요. 물론 예외 규정으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예외 규정이 따로 있고 주민등록표에 우리가 세대원 우리 세대에 같은 누가 집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따져야 될 사람은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속과 비속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배우자의 비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개념은 60세 이상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걸로 친다고 했으니까 거의 무시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12쪽이요. 요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세대주 이름으로 구입하는 거고 세대주 아니면은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 그렇게 명의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세대 원의로 가려면은 결혼하면서 다른 데로 가면은 그건 상관없다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사람도 세대주란 얘기입니다. 13페이지는 아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도 설명했고요. 이슈 2로 들어갑니다. 이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이슈 2는 교재 보면은 10번부터 39페이지까지 24개의 사례를 실어놨으니까 15개가 있습니다. 15개의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질의문답집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보라는 부분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언론에서도 주로 이슈 2 취득세보다는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즘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한 10몇 개 사례 중에서 시간이 아마 한 10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따 추가 질문 받을 것도 사실 이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다 들어 있어요. 다만 글자 간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17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4월 1일 발표일 이후로 취득하는 주택 할 때 이 취득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그시고 거기다 계약일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계약일. 아까 얘기했죠. 계약일. 계약이라는 것은 잔금이라고는 틀리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할 것. 요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는 날로 기준을 삼거든요. 등기하는 날로. 그래서 등기하는 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요번에 나오는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은 계약입니다. 12월 31일까지 등기가 아니라 계약. 그렇게 이해하시고 평소 구입하려고 받은 주택이 있었는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돼서 바로 살까 한다. 지금 사면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느냐. 사는 것만 따지면 4월 1일 이후에 계약만 치면 할 수 있다.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를 어떻게 할까? 4월 1일 전에.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걸 모르면 4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걸로 해도 되잖아요.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한 것이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를 알 수 있나요? 취소하고 다시 4월 1일 이후에 수정해서 만들었다면?
그건 여러분들 재량입니다. 예. 그럼 실거래가 신고할 때 구청에 들어갔다. 자, 인터넷이든 뭐든 일단 구청에 넣는데 그 수정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 거래 당사자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속은 보이겠지만 3월 며칠 날 계약했던 걸 파기하고 4월 며칠 날 했다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 실거래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면항 중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반 이렇게 준공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계약일을 수시로 바꿔가지고 빼먹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분양 아파트. 아파트 분양 공고 때리고 집 지어서 중도금 받다가 나중에 준공 나면은 등기해서 분양자한테 넘겨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때 분양을 받는다. 이것이 미분양 아파트라 돼 있더라. 아니면 신축 주택이더라. 그러면 이때 받는데 이때 계약 치는 게 4월 1일 이후여야 된다 그래. 근데 4월 1일이 이날이고 계약 때린 게 3월이야. 그러면 지금 공부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안 되네. 그러면 이거를 캔슬하고 다시 4월 1일로 4월 한 20일로 계약을 했다. 이거를 봐주느냐? 못 봐주죠. 못 봐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건설사의 분양대장에 이게 기록이 돼 있지. 건설사에 계약하면은 요 내용들이 전부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 나중에 이게 준공 날 때 예를 들어 이게 5억짜리다. 2%짜리를 따져도 5, 20 농특세까지 하면 1,000 몇백 내야 돼요. 근데 그걸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그래. 6억 이하는 다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분이 지금 A라는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취소하고 또 A라는 이름으로 재계약하면은 워낙 속보이고 다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이분이 이거를 취소를 해.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안 해. 누구 이름으로 해? 가족인 C 이름으로 해. B 이름으로 해. D 이름으로 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규 계약을 맺어. 결국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요렇게 도망갈 거를 고려해서 요렇게 지금 속으로 하면 되겠다. 아, 저 양반이 좋은 거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반대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갈 경우를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요분과의 관계가 가족이라면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가족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1세대예요. 이런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는 전 시간에 공부한 생애취축 취득세 1세대하고는 천지차예요. 생애취축 취득세 1세대는 쉽게 얘기해서 4명입니다. 결혼한 사람만. 독립세대 같으면은. 근데 소득세법상 1세대는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래요. 즉 같은 지붕 밑에 살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든 안 하든 다 필요 없고 같은 지붕 밑에 같이 먹고 사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누구냐? 나의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와이프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돼. 처제, 처형 다. 그래서 이 책에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런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으로 그 가족의 개념을 무지하게 확대해 놨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거 해지하고 갑자기 야 우리 며느리 앞으로 하면 될까? 며느리도 혹시 모르지. 또 우리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래도 우리 친족으로 하면은 국세청이 금방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처가 쪽에 어떻게 해가지고 처제나 처형 뭐 또 동서 끌어다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등기를 해도 이게 가족으로 판정되면 안 해줍니다. 즉 세대의 개념이 요번 그 지특법이나 조특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쓰는 세대의 개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고 봤더니 국토부에서 기존에 대출해주던 생애취축의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취득세는 거길 갖다 쓴 거고, 양도소득세 5년 감면제도